네, 여러분,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 쇼핑 커넥트가 팔렸어요. 팔렸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본 링크가 갤럭시 탭을 팔았는데 제가 갤럭시 탭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본 계정도 아니고 준채 2 계정에 달았는데 붙었습니다. 누가 그걸 보고 클릭을 했나봐요. 그래서 3만원인가 4만원 벌렸다. 저는 약간 이제 희망을 본 건데, 그 클립으로도 지금 팔 수 있잖아요. 네이버 클립에도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으로 달았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을 건데, IT 인플루언서인데 최적불이에요. 아니지, 푸드 인플인데 갑자기 쇼핑 커넥트가 생기고 나서 푸드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IT 제품만 소개를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링크를 주구장창 달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법 많이 팔릴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건이 없지만 그냥 관심 있는 전자제품들 아니면 뭐 또 팔만한 것들, 고가의 상품으로 부블로그에다가 연습으로 계속 해보면 얻어 걸리지 않을까. 첫 번째 전략이 부블로그에 링크를 심는다. 그다음 두 번째가 네이버 클립에도 활용을 해본다. 근데 클립에 달 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 쇼핑 커넥트로 판매를 합니다라는 문구를 맨 위에 붙여야 되는데, 클립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귀찮아요. 영상이다 보니까 그 멘트를 어디에 달아야 되냐, 댓글 첫 번째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고정시키는 게 처음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클립에도 여러분 해보시고, 본 계정뿐만이 아니고 부블로그에도 한번 달아봐라. 그냥 얻어 걸려서 몇만원 벌 때도 있다. 그렇습니다.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저녁인데 오늘은 스레드에서 얘기할 만한 게 주제들이 계속 나오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제가 저장을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냥 주절주절 얘기할 거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거 진짜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 아까 전에 제가 클립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쇼핑 커넥트도 달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내가 정말 체험을 하고 나서 그런 숙박 사이트, 뭐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나 이런데, 심지어는 모텔까지도 전부 다 리뷰를 하고 그렇게 링크를 발급받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예약을 하면 수수료가 나한테 들어오면 그거는 정말 좋은 의도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숙소도 한 번도 가지 않고 그냥 숙소만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리뷰를 어떻게 하냐, 그냥 대충 AI 글 베껴가지고 갖다 붙인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블로그가 최적 지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게 팔릴 것이냐? 팔립니다.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블로그를 딱 뭔가 내가 원하는 호텔을 검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상단에 노출돼서 들어갔어. 막상 들어갔는데 지가 체험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갖다 붙인 걸 대충 짜집기 해서 가져왔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은 그 사이트 벗어나서 또 호텔 예매 사이트 들어가서 후기 찾아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정말 진짜 양심적으로 한다면 100% 다녀온 것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올려야지 또 전환율이 높거든요. 사람들한테 직접 내가 다녀왔다 그렇게 하면서 장점이랑 단점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전환이 잘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할 수 있을까? 욕을 할 만한 그런 건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것도 약간 애매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게 생계 수단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나름 열심히, 물론 다른 사이트를 베꼈지만 그렇게 숙소를 소개하고 내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는 건데,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뭐냐, 제가 이 글 내용을 보니까 유럽의 한인 민박이에요. 한인 민박. 민박 같은 경우는 특히나 후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곳, 한국인이 직접 음식도 차려주고 아니면 막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후기를 조작을 하거나 대충 어디서 갖다 베낀 글을 올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신뢰가 떨어진다. 근데 심지어 또 어떤 숙박 사이트에서 그런 CPA 링크를 발급해주는 사이트죠. 거기에서 그런 걸 독려를 한다. 직접 체험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사이트에 올려서 일단 판매만 전환이 되면은 무조건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더 확장을 하면 이제 홈피드가 되는 거죠. 그 내 양심을 팔아서까지 사람들한테 어그로를 끌고 내 조회수, 방문자 수가 높아지고 애드포스트가 하루에 몇십만 원씩 들어오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홈피드 얘기는 진짜 요즘에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계속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닥치고 그러면 돈만 벌면 되지 왜 자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선동을 해서 괜히 멀쩡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블로거들까지 현타가 오게 만드는지, 그런 게 일단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또 방관하고 있는 네이버 자체가 일단 제일 문제고 쓰레기고, 과연 이런 거지 같은 행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 그렇게 조회수도 요즘에 제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 이제 뭐 한 2,000대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조금 기분 좋은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최대한으로 이렇게 정보를 좀 많이 담아서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 남기고 거기를 그대로 따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경주에 맛집 다녀왔어요. 그 제가 맨날 한 20년 넘게 다닌 밀면집이 있는데, 그 밀면집 포스팅을 하자마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 다음날 대구에서 그거 먹으러 갔다 왔대요. 그래서 너무 잘 먹었다, 다음에도 이런 데 맛집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 그런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럼 저 기분이 너무 좋아. 아니 진짜 내가 이렇게 10년 넘게 먹은 진짜 내 찐 단골집인데 여기를 이렇게 바로 갔다 오시고 또 잘 먹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 뭐 어디 여행지를 소개하거나 뭐 호텔도 소개했는데 덕분에 잘 다녀왔다, 너무 괜찮았다, 이런 것들이 딱 달리면은 진짜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제가 블로그를 하지 않나, 딱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다녀온 것처럼 거짓말로 만약에 속여서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그런 댓글이 달리거나 판매 전환이 되더라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찝찝하고. 그래서 참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선을 지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참 애매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꼰대 새끼가 한 명이 해외 경험을 한답시고 해외여행 다니지 마라, 어설프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행을 다니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을 인턴 4학년 대학생한테 조언이라고 해줬는데, 단순 해외 경험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건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물론 지식이 많고 영어를 잘하거나 그 나라 현지 언어까지 다 통달을 하면 훨씬 더 깊게 재밌게 여행을 할 수 있긴 하겠죠.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이렇게 현지인처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저도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가서 진짜 거의 생존 영어만 하고 이렇게 어버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깊게 사람들이랑 친해지거나 대화를 못해서 아쉬운 경우는 많긴 해요. 근데 이렇게 뭔가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빠싹 해가지고 뭐 역사까지 다 공부를 해서 안 가면은 너네는 그런 거 해외여행 갈 의미가 없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미친 새끼지. 그럼 평생 그렇게 공부만 하고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런 거를 사람들마다 이제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아니 나처럼 그냥 나 몰라도 일단 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를 보거나 내가 직접 조금이라도 체험을 해보고, 직접 체험도 하면서 또 간접 체험도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랑 이런 게 좀 다르네, 신기하다, 재밌다, 그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이게 여행을 가는 거 아닌가? 뭐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루 종일 그냥 숙소에서 누워 있어도 그 여행이잖아요. 해외여행. 몸이 만약에 안 좋아, 그럼 하루 종일 또 누워 있어야 돼. 뭐 아니면 리조트를 갔어, 하루 종일 수영만 해. 그러면 이게 해외여행 제대로 못 즐긴 건가? 그러니까 저처럼 무조건 싸돌아 다녀야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무 계획 없이 나는 그냥 숙소 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만 자도 괜찮다,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너는 해외여행 그따구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미친 인간들이 있다. 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르면 아니 그럼 자기가 알아서 맞게 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남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뭐 공부를 더 해라 하는 건 진짜 미친 개꼰대 중에 상꼰대다. 그리고 갑자기 딴 얘기인데, 네이버 블로그 질이 너무 안 좋아진 것 같다. 전부 체험단이랑 GPT 글이다, 스레드에서 검색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좋아요가 700개가 찍혔습니다. 댓글도 160개 이상 달렸는데, 그 네이버 블로그가 지금 점점 더 이 챗 GPT의 잠식을 당하고 있고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 정말 질 좋은 그런 정보들을 검색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세상이다. 근데 이 네이버가 정말 망해간다, 블로그 뭐 최상단의 블로거들 검색하면은 죄다 쓰레기 글이다 하는 거는 한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네이버가 아직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최적화 제도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문제고, 그리고 AI 글을 베꼈으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잘 잡아내는데 네이버는 아직 그런 거를 잡아낼 기술이 없다. 심지어 제가 지금 부블로그에는 챗 GPT나 이런 AI 글을 많이 활용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시간이 없거나 바쁠 때는 그냥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도 상위 노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참 이게 문제다. 그리고 협찬이나 광고가 많은 것도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10년 전부터 똑같이 문제가 많습니다. 최상위 인플루언서들이나 최상위 특히 최적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광고 협찬들 많이 받다 보니까 최다 최상위 그냥 글 보면 다 협찬 받은 거야. 그럼 이제 짜증 나죠. 심지어는 저는 맛집 검색할 때도 이제 네이버를 아예 검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구글이나 카카오 아니면 뭐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 현지인들이 남긴 맛집 추천,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스레드에서 검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스레드에서 만약에 뭐 어디 검색해서 무슨 지역의 맛집 검색하면은 사람들이 질문한 것들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답변이 훨씬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네이버가 절대 성장을 못한다. 자, 클립 지금 영상 어떻게든 띄우려 그러는데 클립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고, 검색 구조, 검색 시스템 이런 거 로직도 바뀐 게 없고, 그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뭔가 글을 많이 쓰거나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글을 쓸 거면은 차라리 다른 블로그, 워드프레스나 유튜브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나중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점점 하다 보니까 저도 블로그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는 것 같고, 근데 결국 지금 벌써 25년 절반 지나가는데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었죠. 지금까지 그 절대 깨지지 않던 최적불이 올라가는 사례도 물론 있었고, 이달 블로그나 올해 블로그가 올라간 케이스, 그리고 일부 최적이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공평하지가 않다. 갑자기 지수가 떨어진 분들은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로또 맞은 듯이 최적으로 올라간 인플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고, 오히려 열심히 하거나 이 절박한 사람들, 저처럼, 저는 만약에 이제 전업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최적이 되면은 정말 저는 여기 자리 안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다닐 거예요. 국내든 해외든. 그 정도로 이 메리트가 있는 건데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현타를 느끼게 하고, 근데 만약에 기준도 없어. 어떤 사람들을 최적으로 올려줬는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지도 않고 아무런 발표가 없으니까 이게 좀 짜증나는 거죠. 물론 인플이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뭐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처럼 이렇게 화가 난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자꾸 홈피드 노출 띄워주고 자극적인 글이나 영상만 나오고 돈을 버는 인간들은 양심을 팔아서까지 그렇게 몇천만 원씩 버니까 이게 제가 짜증이 나겠습니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요즘에는 그냥 스레드도 제가 글을 하루에 한 개는 좀 쓰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자꾸 한 번 보면 이게 막 30분, 1시간 지나가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냥 잠깐 딱 내가 글 쓸 때만 들어가서 빨리 후다닥 쓰자. 다른 사람 글은 웬만하면 안 보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 릴스도 지금 인스타도 한번 키워볼까 하면서 그냥 끄적끄적 하고 있고, 다른 플랫폼을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시켜서 또 꾸준하게 하다 보면 뭐 얻어 걸리지 않을까,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렇게 직장을 안 다니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말 어렵다. 매일매일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과는 그렇게 나오진 않고 딱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너무 징징된 것 같은데 약간 이제는 초보분들 좀 더 그냥 두루두루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로 가져와서 좀 가볍게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